테슬라의 AI 총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시장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AI 데이도 앞두고 있고 FSD를 완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주식시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오랜만에 가져왔는데요. 코스피는 어제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0.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요,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한편으로 좋은 면도 있고 한편으로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어제는 어쨌든 옵션 만기를 무사히 잘 넘겼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미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하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축소시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퀄컴 4%, 그리고 코스트코 4%, 그리고 애플도 주가가 오랜만에 견고하게 올라갔고요. 보시는 것처럼 JP모건 여기 있는데, JP모건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 나오고 나서 100bp 인상 가능성이 80%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 보시면 에이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이제 44%로 낮아졌다. 이게 이제 시장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준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가 얘기한 걸 보면요, 75bp 인상이 베이스 라인인데 상황에 따라 더 클 수도 있지만 75bp 인상이 베이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JP모건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JP모건 실적 부진 때문에 자사주도 안 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3.5% 하락했습니다. 실적이 28%나 떨어졌다라는 소식이네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손 충당금을 포함해서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의 신용손실 충당금을 설정해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의 다이먼 총재가 큰 거 온다, 허리케인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충당금 좀 많이 쌓아놓자. 그리고 자사주도 이거 사지 말자. 우리 좀 앞으로 지금 추운 겨울이 올 거야. 이런 이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의사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5% 정도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AI 총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라는 소식이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분의 이제 트위터에 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그냥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를 거둬서 만족하지만 나는 이제 떠난다. 하고 싶은 거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댓글에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뭐 할 건지 아직 결정된 거 없어. 다만 이제 나는 그 AI, 오픈 AI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고마워, 땡큐, 뭐 이런 형식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왜 떠났냐? AI 지금 이제 곧 완성된다면 완성된 거 보지도 않고 떠났겠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이분이 왜 나갔지? 그냥 완성하시고 나가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가시는 거지. 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야, 이 사람이 애플로 갈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주가는 0.5% 상승하면서 끝나서 이분의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다.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네요. 광고를 드디어 이제 삽입하네요. 넷플릭스도 광고를 삽입하는데 이호석 아카데미도 네. 넷플릭스 주가는 전혀 바닥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이제 직원을 해고한다고 하면서 주가 빠진 이후로는 주가 그냥 뭐 횡보하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은 10년물 금리는 5bp 올랐고요. 2년물 금리는 1bp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어제는 10년물 금리가 많이 내려왔고 2년물 금리는 올라가서 역전됐다, 이거 리세션이다 이러다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됐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중국의 채권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서 지금 1138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 정도 규모의 채권 시장이 스트레스 지수가 역대 최고치다. 이게 역외 채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역외 채권 디폴트는 올해 34조 원, 전체 디폴트 금액의 85% 수준이다. 이게 중국 내에서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달러든 뭐든 다른 나라에서 빌린 채권이거든요. 전체 디폴트의 85%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쇼어, 역내 채권이죠. 그리고 옵쇼어, 역외채권인데 스트레스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는 그냥 어떻게든 채권 뭐 그냥 연장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빌린 채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출은 만기가 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가 지금 7월, 8월, 9월 달에 많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역외 채권의 디폴트가 과거에는 역내 채권 디폴트가 많았는데 지금 역외 채권 디폴트가 많다. 자, 그래서 신흥국 채권의 포트폴리오 재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펀드 매니저들이 아시아 채권을 선호하고 있다. 그래요?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들어왔네요. 투자 등급 중국 채권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채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통화 정책 운용, 저는 이창용 총재님 너무 응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먼저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해서 상대국 대비해서 덜 취약하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금리 차,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열심히 50bp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75, 100 이렇게 막 올린다면은 결국은 금리가 역전될 텐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우선은 지금 6월달 이후로 이게 FX 수합 시장이라는 건데요. 이거 자세히 모르셔도 되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역전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시장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달 이후로는 FX 수합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역전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한국 채권을 샀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샀다라는 건데요. 외국인 채권을 많이 샀네요. 지금 마지막에 조금 팔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된다라는 사실 자체는 안 좋은 거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 국채 20년 만기 시장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20년물 유동성이 약화돼서 20년물 살래요 팔래요 라는 것이 그 호가의 차이가 적으면 이 스프레드가 작다라고 하고요. 이게 너무 벌어져 있으면은 스프레드 차이가 큰 거죠. 내가 100원에 팔고 싶은데 50원에 사겠다는 사람만 있으면은 이 간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유동성이 약화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20년물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네요. 20년물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원자재 시장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원자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은 가격이 어제는 4%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유가도 96불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동안 무려 2천만 톤이나 항만에 묶여 있어가지고 못 보냈었는데 다음 주에는 최종 합의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행이네요.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일단은 공급 쪽에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우디에 가서서 좀 좋은 소식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화이팅! 경제지표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저 실업했어요 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즉 미국 고용이 어쨌든 안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작년 11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EU에서 경제 전망을 또 했는데요. 유럽이 경제 안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뉴스가 아니고 올드 뉴스 같은데, 아무튼 성장률 전망치가 새롭게 전망하면서 낮아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 확률도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올라갔다 라는 거죠. 정치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ASML한테 중국 수출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ASML한테 중국으로 일부 장치 수출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일단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중국이 네덜란드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어떡하지?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중국이랑 거래하는 게 있는데 이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사실 이탈리아가 뭐 더 되게 중요하진 않긴 한데 드라기 총리가 옛날에 ECB 총리도 하셨던 분인데 이탈리아 총리를 하셨던 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라기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이탈리아 최대 정당인 오성운동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타렐라 대통령이 드라기 총리 사직서를 수리하게 되면 총선을 다시 해야 돼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은 마타렐라가 드라기 사직서를 거부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이탈리아 채권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좀 유럽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소식입니다. 셀시우스가 파산했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인 셀시우스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회생을 시도하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됩니다. 현재 현금을 보유한 규모는 2,200억 원 수준이고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누가 인수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산 신청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만 좀 해드리자면 시장은 지금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늘 뭐 일부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빠지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전전긍긍해가지고 어떡하지 막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내가 왜 거기에다 큰 돈을 베팅해서 어이구 무서워 이러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느긋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느긋함을 갖고 유연함을 갖고 투자하시는 것이 생존하시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